여보세요?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네, 집에 무단 침입이요. 아니, 시어머니라고요? 시어머니도 남의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권리는 없잖아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에는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이게 대체 뭐니? 시어머니 손에는 제가 숨겨놨던 그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결혼 5년차 김수진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경찰을 부르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남편 민준이는 대기업 과장님이었고, 저는 외국계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둘 다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벌이 부부. 수진아, 우리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너도 일하는데 네가 다 할 순 없잖아. 남편의 이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요즘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셨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마.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처음 1년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자주 하고, 명절에만 시댁에 가면 됐으니까 부담도 없었죠. 하지만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요즘 엄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잠깐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없을까? 어머니,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그냥 좀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럽고 그래.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그래. 며칠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몸 좀 추스리고 나면 다시 본가로 돌아가신다고. 당연히 저는 괜찮다고 했죠. 효심 깊은 며느리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원은 안 가시더라고요. 어머니, 병원 예약 제가 해드릴까요? 아이고,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우리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그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니? 어머니, 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배달시켜 드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잖아. 그래도 좀 일찍 와서 해 먹어야지.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왜 늦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건 좋은데 집안일도 좀 신경 써야지. 그 다음은 청소였습니다. 수진아, 주말에 대청소 좀 하자.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엄마가 못 살겠어. 저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핑계로 보였나 봐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이렇게 게으른가 봐. 우리 때는 말이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며칠만 계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2달째예요. 엄마가 아직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런데 병원은 안 가시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 넌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지? 이해해달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3개월째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제 화장대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 청소하다가 봤지. 수진아, 넌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니?
이런데 돈 쓸 시간에 적금 좀 들어야지. 제 방을 마음대로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신 것도 그렇고. 어머니, 앞으로는 제 방에 들어오실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숨길 게 있다고 그래. 한 집안 식구인데. 하지만 우리는 식구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게는 아직 편한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주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지쳐서 집에 왔는데 현관문부터 이상했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인데요. 문이 안 열려요. 아, 수진아.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해서 비밀번호 바꿨어. 새 비밀번호는 1234야. 어머니, 비밀번호는 제 집인데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여기는 제 집이었어요. 제 월급으로, 남편 월급으로 대출받아서 산 우리 집. 시어머니는 그냥 손님으로 오신 건데 언제부터 우리 집이 된 거죠? 남편에게 또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비밀번호까지 바꾸시면 어떡해. 엄마가 보안 생각해서 그러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다는 말.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선을 넘고 계신 거였는데 4개월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좀 관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제 다이어트 도시락과 샐러드를 준비해뒀죠. 퇴근하고 왔는데 제 음식들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제 도시락 보셨어요? 아, 그거? 엄마가 버렸어. 풀만 들어 있길래. 토끼 밥인 줄 알았지. 네. 그건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먹으면 어떡해. 엄마가 제육볶음 해놨으니까. 그거 먹어.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권리조차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제 음식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민준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수진아, 엄마는 너 건강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그 샐러드로는 배가 고플 텐데. 내가 뭘 먹든 그건 내 선택이잖아. 그리고 이게 음식 문제야. 존중의 문제지.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 편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냉장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음식을 따로 표시해서 넣기 시작했어요. 수진 음식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냉장고에 무슨 이름표를 붙여. 한 집안 식구가 뭘 그렇게 따지고 사니? 제 샐러드는 계속 사라졌고 대신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삼겹살 구워놨어. 어서 먹어.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다이어트는 무슨. 넌 지금도 말랐어. 남편 위해서라도 좀 먹어야지.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해준 밥이 맛없어? 아니에요, 맛있는데 저는 배가 안 고파서요. 젊은 것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렇게 마르면 나중에 애도 못 낳아. 내 이야기. 그것도 시작이었어요. 수진아, 너 올해 33이지? 이제 슬슬 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애는 빨리 낳는 게 좋아. 늦으면 힘들어.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센가 봐. 우리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말씀이면 곧 법이었는데.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5개월째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승진이 결정됐어요. 팀장에서 부장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였죠. 기뻐서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승진했어요. 남편은 기뻐했어요. 우와, 축하해.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승진? 그러면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네,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해서. 수진아, 일이 뭐가 그렇게 좋니? 여자는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슬슬 애 낳을 준비를 해야지. 순간 열이 확 올라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휴, 이러니까 요즘 이혼이 많은 거야. 며느리들이 다 너처럼 버릇 없으면 어떡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승진 축하로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이 있었어요.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밤 9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는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제가 숨겨뒀던 피임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대체 뭐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피임약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로 떨리는 건지 슬픔으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 그건 네가 그동안 애를 안 가진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만든 거였구나. 어머니, 제 냉장고를 왜 마음대로 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내 손자를 못 낳게 하는 약을 먹는 며느리가 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한 일이야? 그건 제 선택이에요. 제 몸이고 제 인생이에요. 네 인생?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순간 넌 이 집 며느리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제 월급으로 산 집이고 제가 대출 갚고 있는 집이에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손님이세요. 며칠만 계시겠다고 하시더니 벌써 5개월째잖아요. 제 삶을 망가뜨리고 계세요. 내가 네 삶을 망가뜨려? 내가 너희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데?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제 일이 있어요. 제 커리어가 있다고요. 저는 어머니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희 잘 되라고 한 건데. 네 와이프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 여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권리? 수진아,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신 게 그렇게 싫었어?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준다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빚을 지우시는 것 뿐이에요. 수진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 싫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우리 대화 좀 하자. 싫어요.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제발. 엄마한테 사과만 해.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그럼 저는요?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냉장고를 피해 다녔어요. 아침도 거르고 회사로 갔죠. 회사에서 저는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친한 선배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상담 좀 해줘. 무슨 일이야?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것부터 냉장고 전쟁, 그리고 어제 일까지. 한참을 듣더니 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가스라이팅? 응. 너를 계속 예민하다고, 잘못됐다고 몰아가면서 네 생각이 틀렸다고 세뇌시키는 거지. 그리고 너희 남편도 공범이야.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았어요. 네 집인데 네가 손님 취급받고 있잖아. 그게 정상이야? 근데 시어머니잖아. 그래도 공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공경과 존중은 양방향이야. 시어머니도 너를 존중해야 하는 거지.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내 선택을 무시하고 내 냉장고를 마음대로 여는 게 존중이야?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제 결혼 생활이 실패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퇴근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정면 돌파를 하기로.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 남편.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제 잘못이 있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선?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으셨어요. 제 프라이버시요. 제 방, 제 냉장고, 제 선택들. 그건 저의 영역이에요. 며느리야, 한 집에 사는데 무슨 영역이 따로 있어? 있어요. 어머니도 싫으실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 방 마음대로 들어가고 어머니 물건 마음대로 만지면 그게 같은 소리야? 난 시어머니고 넌 며느리야. 위계가 있는 거지. 위계. 그 단어에 제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위계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없어요. 뭐? 지금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제 피임약 문제도요. 그건 저희 부부의 문제예요. 어머니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내 손주인데 내가 관여 못해? 아직 없는 손주잖아요. 그리고 낳을지 말지, 언제 낳을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준아, 네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엄마도 걱정돼서 그러신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진아, 대답해봐요. 제가 계속 참으면 돼요?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고부 갈등, 시어머니 동거, 며느리 권리 같은 키워드로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수많은 며느리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해결했더라고요.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경계선 설정하기. 1. 명확한 규칙 만들기. 2. 남편과 한편 되기. 3. 필요하면 물리적 거리 두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었어요. 남편과 한편 되기.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자. 상담? 무슨 상담? 부부 상담. 우리 지금 위기야. 수진아, 그게 다 네가 엄마한테 잘하면 되는 문제야. 내가 잘한다는 게 뭔데? 내 권리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 말씀만 듣고 사는 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인 건 당신이야.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있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침부터 무슨 부부 싸움이야. 수진아, 네가 좀 양보해. 너는 젊으니까. 어머니, 왜 항상 제가 양보해야 해요? 네가 며느리니까. 며느리면 노예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며느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들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애 낳고 집안일 하는 기계요? 수진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나요. 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 냉장고요. 냉장고 안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었어요. 왼쪽은 시어머니의 음식들, 고칼로리, 자극적인 한식들. 오른쪽은 제 음식들, 샐러드, 닭가슴살, 저칼로리 음식들. 이게 우리 관계예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억지로 한 공간에 있는 거. 수진아, 그게 무슨,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대로 살고 싶으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더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말고 닫으셨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어머니 방식을 강요하세요. 제 음식을 버리고 제 선택을 무시하고 제 삶에 간섭하시죠. 그건 그런데 저는 어머니한테 제 방식을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뭘 먹든 어떻게 사시든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어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물.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한참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외로웠어. 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혼자 그 큰 집에서 매일 벽만 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온 거였어. 그런데 여기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 어머니,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 엄마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 가슴이 찡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도 알았어. 내가 너무 심하게 군다는 걸. 너한테 상처 준다는 걸. 그럼 왜? 무서웠어. 만약 너희가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엄마는 다시 그 큰 집에 혼자 돌아가야 하잖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었어. 너희가 엄마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어머니,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한 거였구나.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노인네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였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갈게.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수진아. 이게 맞아. 엄마가 너무 오래 있었어.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계세요. 우리가 잘해볼게요. 민준아, 넌 착한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네 와이프 편을 들어줘야 해. 엄마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한 거야. 엄마가 늦게 깨달았네. 그날 우리는 셋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살이 할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엄마 때는 참는 게 미덕이었어. 그래서 평생 참고 살았지. 그런데 수진아, 넌 참지 마. 내 세대의 잘못된 관습을 네 세대에까지 이어가지 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외로우신 거 이해해요. 그런데 방법을 바꿔보면 어때요? 방법? 명절이나 주말에 자주 뵈러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취미야? 어머니, 인생은 길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행복을 찾으셔야 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떠나시는 날 저희는 현관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래, 수진아. 조심해서 와. 그리고 어머니, 이거요. 저는 시어머니께 작은 상자를 드렸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냉장고에 붙이는 메모판이에요. 외로우실 때 저희한테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네가 좋은 며느리야.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며느리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편안한 고요함이었죠.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왼쪽에 있던 시어머니의 음식들은 모두 치웠어요. 대신 그 자리에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채워 넣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스테이크? 좋아. 내가 해줄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네 편을 안 들어줬잖아. 엄마 편만 들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잘할게. 약속해.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냉장고를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왼쪽에는 건강식, 오른쪽에는 간식류. 맨 위에는 음료수, 아래에는 반찬들. 냉장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나의 주권이야. 작지만 분명한 나의 영역.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놀랍게도 더 좋아졌어요. 매주 일요일, 저희는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바쁘게 지내지.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배우고 있어. 요가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엄마 친구들도 생겼어. 같이 등산도 가고 그래.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전의 외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너도 행복해 보인다. 일도 잘 되고 있지? 네,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다음 달에 해외 연수 갈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점심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저번에 네 말이 맞았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였어. 어머니, 너희한테 기대지 말고 말이야. 그게 너희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더라. 자주 뵈러 올게요, 어머니. 아니야, 바쁘면 안 와도 돼. 전화만 자주 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수진아, 고마워. 뭐가? 네가 그때 터뜨려줘서. 안 그랬으면 우리 계속 힘들었을 거야. 나도 미안해. 좀 더 현명하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야, 그게 필요했어.
때로는 폭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열 수 있었죠. 냉장고 안에는 우리 부부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초대한 날이거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여기 오는 거. 준비한 거 있어요. 앉으세요.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 다 준비했어요. 냉장고 왼쪽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통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어머, 수진아. 이걸 언제 다. 어제 회사 일찍 마치고 준비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그때 생각 많이 했어. 어떤 거요?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너희 집에 와서 주인 행세하고.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라는 걸 너 때문에 배웠어.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덕분에 엄마도 내 인생을 되찾았어.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네가 용기 내줘서.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신 거였죠. 수진아, 항상 네 목소리를 내.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 좋은 사람이면 충분해. 엄마가.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냉장고.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주권이었고, 제 권리였고,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끊을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것을, 때로는 폭발해야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존중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효도도, 관계도 모두 양방향이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은 한 명의 인간이에요.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고요.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